올 설 연휴 기성길인 28일 서울에서 양양까지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5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아 양양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이 올해 중점과제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춘천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명절 대목을 맞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명절 정치가 풍기는 전통시장을 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자, 꽃게라 자 오징어 마무리입니다. 자, 동태포 4팩 받으시게요. 자, 딸기 2팩 15,000, 블루베리게 2팩에 3,000. 제수용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의 발길로 점포마다 문전성시입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상인과 손님의 흥정 소리는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정겨움입니다. 단감 몇 개 얼마예요? 8개 5,000원. 아, 그래요? 단감 좋은 거예요? 아, 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좋은 음식을 내놓기 위해 과일이며 생선을 정성스럽게 고르고 또 고릅니다.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엔 전통시장이 최고입니다. 대형 마트도 많이 가보고 전통시장을 많이 와봤는데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이거 신선도도 괜찮고 그리고 일반 월급 받는 사람은 이때 훨씬 대형 마트 이거 훨씬 낫죠. 노릇노릇 붙여진 전과 따끈한 호떡, 모락모락 김이 나는 계란빵은 전통시장의 맛을 더해줍니다. 북적이는 설 대목의 상인들도 흥이 절로 납니다. 두둑해진 주머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명절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요즘에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장사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에 설 맞이해서 행사도 해주시고 해서 좀 분위기도 살아나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설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 한편에서는 명절 맞이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을 싸게 사는 것은 물론 뜻밖의 찾아온 행운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설 명절 살라고 시장 나왔다가 물건 많이 샀는데 이렇게 경품까지 큰 걸로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요. 오랜 경기 불황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는 즐거움과 넉넉함이 넘쳐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춘천시의 올 한해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은 LG 헬로비전과의 신년대담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춘천시 미래를 책임질 산업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정 목표는 민생이다. 육동안 춘천시장은 올 한해 핵심 과제로 민생경제 챙기기를 꼽았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인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천만 원 수준에서 금년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예산을 올려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을 보수하고 활성화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춘천사랑 상품권 예산도 100억 원 넘게 늘렸습니다. 바이오 산업 등 춘천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 기반도 다집니다.
연구기관인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올해 완공되고 홍천군과 공동 추진하는 국가첨단 전략산업단지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광판리 일대에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에도 속도를 냅니다. 금년 상반기 내로 이 사업의 추진 회사인 PFV를 설치하고 내년 초에 통합 계획이 승인되면은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도 최첨단 시각 특수효과 산업 VFX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이 어떤 그 굴뚝 산업보다는 지식 산업,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펼칠 그 적지 중에 하나가 캠페이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영상산업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제도도 확충합니다. 강원 지역 최초로 돌봄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늘어난 노인 돌봄 수요에 맞춰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춘천형 노인 통합돌봄 재가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속도를 내는 춘천시. 하지만 지난해 굵직한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만큼 의회와의 협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아 양양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민원 해결 대가로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2천만 원과 안마의자 등을 받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2천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한 혐의로 A씨도 재판에 넘겼고 A씨와 함께 김 군수의 성비 영상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양양군 의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 설 연휴 귀성길인 28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3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같은 날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귀경길인 30일 서울 방향으로는 양양에서 남양주까지 3시간 30분, 영동고속도로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 설명절 연휴 동안 강원권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34만 9천 대 정도로 지난해보다 1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 K연어산업의 핵심 시설인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 1,500억 원을 들여 양양군 현북면 일대에 배후산업단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강원도는 13,200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입주기업 지원센터와 가공공장, 냉동 냉장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근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연어 양식단지와 바다를 취배수관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강원 지역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는 강원 남부 지역의 염원이었던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였는데요. 바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동해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전해왔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서 6축 삼척 영월 고속도로 신설사업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동서 6축 고속도로는요, 평택과 삼척을 잇는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지난 1992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돼 평택 제천 구간은
지난 2015년 개통된 이후 경제성을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제천에서 영월까지 그리고 영월에서 삼척까지 구간이 동시 착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영월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는 2035년까지 5조 6,167억 원을 투입해 70.3km 구간을 신설하게 됩니다. 연이은 반가운 소식이 있죠.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양양군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전해왔는데요. 연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대서양 연어 양식을 위한 연구부터 물류까지 연계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양군 현북면에 사업비 1,503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거점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연어는 국내 수요가 높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연간 7천억 원의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요, 개인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인 택시 운수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면허의 상속, 양도와 관련한 행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면허를 승계하거나 양도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택시 면허 상속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을 줄여 상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주말 강원 산지에 최고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강원 산지에 눈이 5에서 10cm가량 내려 쌓이고 많은 곳은 15c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눈이 1에서 5c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기상당국은 같은 시군 내에서도 고도에 따라 강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임시공휴일인 27일 우리나라 서쪽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평창 대관령변 송천 일대에서 제31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 여행을 주제로 겨울 테마파크형 축제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축제 현장에는 거대한 눈터널과 조각존, 아이스 카페와 눈썰 매장 등 겨울철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동해시 돛제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별 유천지가 한국관광 100선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100곳을 인지도와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합니다. 특히 돛제비골 스카이밸리는 이미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최근 떠오르는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9시 30분쯤 삼척시 교통에 위치한 화재안전검증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37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오전 10시 30분쯤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0kW 배터리 1개를 충전 실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누적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화천군은 화천 산천어 축제 방문객이 개막 14일 만인 24일 오전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코로나19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